관련 소식 종합해서 정리해 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제 소식,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주장,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 참 황당한 얘기죠. 황당하죠. 예, 좀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뤄야 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초현실적 상황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내가 가지겠다, 예, 산다, 안 되면 군사적 공격한다, 요게 골자였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는 집단 방위 원칙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8개국이 나토에 병력을 파병을 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상징적인 차원입니다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들에 대해서 2월부터 10% 관세 부과한다. 예. 또 6월부터는 25% 올린다. 여기까지 갔고, 나토도 이제 몰릴 대로 몰렸으니까 대응을 강구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아무리 봐도 그건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군사행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좀 내렸죠. 관세를 폐기했죠. 예, 관세 부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군사 침공 안 한다. 그러나 이제 영어로 토탈 억세스. 그러니까 전적인 접근권 이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건 기한도 없고 제한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영토 점령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이제 토탈 억세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뭐든 좋은데 주권은 레드라인이다. 예.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 나토 무용론까지 거듭 펼쳤죠?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뭐 국제기구, 국제연대, 뭐 유엔 필요 없다, 나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미 나토가 깨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동맹 32개국 동맹의 집단 방위 체제고 그런데 그 핵심인 미국이 동맹이 동맹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뭐 헝가리 오르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푸틴 열렬한 지지자고 예. 슬로바키아나 그러니까 냉전 끝나고 사회주의권이었던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해체가 됐거든요. 90년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토도 위기다. 이번 건으로 이게 어떻게 봉합되든 간에 나토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균열의 길로 접어들었다. 예, 예. 예를 들면 한미동맹인데 미일 동맹인데 미국이 일본 보고 오키나와 내놔라. 팔아라. 아니면 군사공격 요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토는 트럼프가 말을 본인 스스로 존재 때문에 분열의 길로 들어섰고 네. 이거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나저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전 협정은 뭐 조금 진척될 듯 하더니 지금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막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시사본부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착시가 뭐 만난다, 뭐 90% 합의가 됐다, 뭐 함자가 만났다. 지금 아부다비에서 이제 미국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토 문제가 결국은 핵심인데 예.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전체 일부분은 아직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완전히 넘겨라.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영토 문제가 협상이 왜 안 되냐면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 문제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인들의 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협상 권한이 없습니다. 네, 네. 만일에 하게 되면은 위헌이고 뭐 바로 탄핵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로 이 안을 가지고 푸틴과 호흡을 맞추면서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푸틴도 공격은 했지만 입장이 있는 게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그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법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 헌법상 지금 점령지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예, 예. 근데 러시아 헌법에는 영토 변경은 절대 불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하. 영토에서 이게 종전이 합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자꾸 없군요. 뭐 다 왔다 그러는데 이건 지금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 들어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온천 휴양시설 시찰을 나가서 여탕에 들어가 살펴보는 사진을 게재했는데 아니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여탕에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또 초현실적이죠, 사실은. 초현실적이에요 정말.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특징을 보면 모든 면에서 본인은 예외입니다. 이게 여탕은 이게 양반인 게 이 북한에도 금연운동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유치원 타가서에서 담배를 피고요. 예,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예.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핀 적이 있고 심지어는 액체 연료를 쓰는 ICBM 이나물질이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피워요. 예, 그 옆에서도 담배 피고 실제로 뭐 자기 딸 김주혜한테 성냥을 들게 하고 허허. 그리고 딸 옆에서도 피는 장면 여러 번 목격이 됐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뭐 여탕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은 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튼 온천 휴양시설 시찰 나갔고 그다음에 북한의 원산 갈마에 이어서 함경북도 경성군 연분리라는 곳에 또 해변 관광지를 준공했다고 그러고 실질적인 관광 수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관광지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관광은 대북제재 예외거든요. 첫 번째.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은 인프라 필요 없이 그러니까 호텔만 전으면 손님이 와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관광 이게 대규모 시설이니까 자기 업적을 과장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나 결국 대북 제재 예외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대량의 현금 벌크 캐시 이동 그다음에 이제 국제 스위프트 금융 공동망 이런 것도 이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관광객들이 돈을 싸들고 가야 되는 판인데 뭐 가방에다 몇십만 달러씩 몇백만 달러 가지고 가야 거래가 되는 판인데 예. 이 제재의 예외를 하더라도 이 제재 국면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 구상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호텔만 지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어놓고는 텅텅 빈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지난해 완공이 됐고 하루 연숙박 인원이 2만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러시아 관광이 2천 명 이상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는 수용을 못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북한 관광지를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신기해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 바로 그 호기심 관광입니다. 그다음에 네. 동북 삼성에 여유 없는 중국인들이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미 거죠. 이미 10번은 망했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